저희들이 최근에 그 국내에서 뭐 제주도를 위시해서 동해안, 서해안, 남해안 이렇게 다이빙을 다녀보면 그 스쿠버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가 오염돼서 어떤 곤란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런 그 실린더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본인의 어떤 뭐 직업, 본인의 건강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 컴프레서나 혹은 필터나 이런 혹은 이 기계를 돌릴 때 사용하는 엔진 오일 같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실린더 죄송합니다.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다이빙이 많이 막혀 있지만 지금 몇몇 그 동남아의 어떤 리조트들에 가보면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. 그 한국인 리조트에서 한국인이 직접 실린더를 충전하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실린더 에어에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작은 리조트들에서는 이 실린더를 모아서 충전해주는 그런 충전 스테이션에 가서 충전을 해오거나 혹은 이미 충전되어 있는 탱크를 렌탈해서 가져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, 이럴 때 보면 그 간혹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실린더 공기가 오염될 때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제목은 제가 그 오염된 공기를 흡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정상이라고 붙였는데, 그 관련되는 몇 가지 주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기가 오염되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. 이 오염된 공기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실제 이 공기를 우리가 흡입을 하면 사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수정이 들어가서 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그 공기로 흡입을 하게 되면 이 나쁜 영향이 축적이 되면서 상당한 증상을 일으키죠. 뭐 예를 들면 두통 같은 게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내가 실린더를 충전할 때 오염을 방지하거나, 그 다음에 다이버로서 오염된 공기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, 그 다음 이 장시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계속 오염된 공기를 저희들이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면 그 호흡기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사진 몇 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가 오염되는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, 저희들이 그 실린더 밸브를 결국은 컴프레서의 주둥이와 함께 이렇게 맞춰야지 이제 공기가 들어가겠죠. 근데 이 물릴 때 약간 이렇게 경상도 말로 삐딱하게 물리면 당연히 오염된 공기가 있다면 그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은 그 사용하는 컴프레서의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. 저희들이 뭐 지금은 이게 거의 없어진 일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 데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때는 시내에 그 최류가스를 많이 터뜨렸습니다. 그래서 그 시내에서 이것을 충전을 해서 다이빙을 가보면 이 다이빙 가서
물속에서 우려야 됩니다. 다이빙 못한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옛날 저희들 다이빙 친구들은 그 탱크와 컴프레서를 싣고 그 대구에서 팔공산이라는 아주 멋진 공기를 가진 그런 곳에 가서 이 충전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.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컴프레서의 기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지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는 컴프를 공기를 충전해서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어떤 실내에서 이 탱크를 충전한다면 그 실내의 공기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. 들어가는 그 오염 물질이 보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작은 그 고체 성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정말 심각한 게 이 오일입니다. 저희들이 이제 기계니까요. 이 기계를 윤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윤활제로 거의 자동차 엔진 오일 비슷한 이런 거를 사용하죠.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타 들어가면 그 타는 어떤 그 용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오일을 잘 써야 됩니다. 이 윤활제를 좋은 그 질의 윤활제를 사용해야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간혹 그 컴프레서는 본인이 넣을 수 있는 압력이 정해져 있죠. 그 기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린더를 보통 200바로 채운다면 대부분 약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200바를 채웁니다.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 실린더 안에 이 기계의 능력을 초과하는 220, 250 이렇게 만약에 넣다 보면 기계에 무리가 생기면서 이것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가스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오염된 공기는 그 사용하시는 다이버들이 주로 다이빙을 하는 동안 그 공기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, 어떤 맛을 느낀다, 그리고는 두통을 느끼고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면 너 공기는 괜찮았어, 내 거는 안 좋았어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. 같은 곳에서 충전을 하고 해도 그 충전할 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린더에는 오염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기 전에 그 실린더 밸브를 조금 열어 가지고 그 공기로 어떤 냄새 같은 것을 맡아보고 다이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이 굉장히 오염된 공기 같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공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공기 자체에 대한 분석기는 많이 나와 있죠. 산소, 나이트록스 분석기요. 그 다음에 트라이믹스를 할 때 쓰는 헬륨 분석기. 그 이외에는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 그것들의 허용 수치가 있고요. 정상 수치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.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실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충전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분석하는 그런 그 공기 분석 센터는 따로 있습니다. 여기서는 오일, 오염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이런 종류들은 공기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트록스 사용하는 거고요. 이 옥시체크 마찬가지겠죠.
문제는 이제 이런 그 공기를 흡입했을 때 저희들이 다이버로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이 두 분처럼 두통을 느끼는 겁니다. 이게 참 물론 이 두통이 다른 이유로도 올 수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다이빙과 두통이라는 제목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다양한 어떤 원인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도 오염된 공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두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, 그다음에 일산화탄소, 그다음에 그 타 들어가서 생기는 탄화수소 같은 거죠. 이런 것들은 사실 두통 이외에도 구역질, 그 다음에 이거 흡입을 좀 오래 하면 사람이 어지러워집니다. 토하고, 이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의식 상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능력이 일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능력의 200배라 이런 말을 하죠. 즉 헤모글로빈이 어떤 공기와 결합할 때 만약에 거기에 일산화탄소가 있다면 산소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많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때문에 저희 몸에는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가 돌아다니게 됩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. 그래서 다이빙하고 나서 두통이 오면 꼭 이 공기 걱정을 한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오염에 의한 증상 혹은 이 오염 자체를 어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충전센터에서 정기적인 공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리조트들에서는 거의 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또 한 분이 나와서 어떤 그런 호소를 하시면 리조트에서 바로 필터나 엔진 오일 이런 걸 다 확인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. 과연 제가 앞에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호흡기를 그 탱크에 부착하기 전에 밸브를 열고 그 공기를 흡입해 보면 냄새나 맛을 확인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호흡기 자체도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.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어떤 정해진 위치에서 계속 다이빙을 하고 같은 충전센터에서 충전된 공기를 계속 쓰는데 그 공기가 계속 오염된다면 이 호흡기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. 또한 오염된 공기를 흡입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가스에 포함됩니다. 지금 장기간 어떤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망가진 어떤 호흡기 1단계, 2단계를 좀 보겠습니다. 이 사진들은 지금은 모슬포에 주로 계시고 대구에서 이 장비 AS를 해주시는 도현욱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 장비가 부식되기 시작하면 참 이 험악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지금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봐달라고 보낸 호흡기 내부가 이렇게 부식이 심합니다. 이거를 깨끗하게 AS를 한 모습이죠. 다음 사진은 좀 더 무시무시합니다. 대충 비교가 됩니다. 이 부분과 이 부분요. 깨끗이 수리를 본 겁니다. 사실 이런 정도로 안에 녹이 쓸어 있고 오일이 묻어 있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
이 오링 자체가 뭐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. 근데 결국은 이것들은 우리의 모든 장비는 그때그때 잘 AS를 받고 사용해야지 저희들이 안전합니다. 처음 호스를 1단계에서 떼냈을 때 이런 모습이 수선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. 이런 호흡기를 저희들이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. 오늘은 오염된 실린더 공기를 흡입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그 실린더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이나 그 오염된 공기를 측정하는 방법, 그리고 이 오염들 장시간 흡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,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두통이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이 어지러워지고 메스꺼워지고 구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오염된 탱크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, 또한 이 오염된 공기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말씀도 드렸고요. 오염된 공기를 장시간 하나의 호흡기로 사용할 때 그 호흡기에 생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진들도 몇 개 봤습니다. 그래서 재미없는 주제를 재밌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